캠퍼스 선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이들은 민족 복음화와 캠퍼스 선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2개 장로교단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10회 장로교회 날 행사를 열고 장로교단의 연합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장로교회 날 행사에서는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도 이뤄졌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교회를 뜻하는 말인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시대별로 살핀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캠퍼스 선교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60주년을 맞았습니다. CCC는 60주년을 맞아 창립 목적인 민족 복음화와 캠퍼스 선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중곤 목사는 1958년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를 창립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던 한국의 희망은 대학생 선교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풀러신학교 유학 도중 국제 CCC 창립자 빌 브라이트 목사를 만나 강한 도전을 받은 김중곤 목사는 한국에 돌아와 한국 CCC를 창립했습니다. 78개국에서 32만 명 이상이 등록한 엑스플로 74대회는 한국 CCC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한국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CCC는 이후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와 1984년 기도성회, 엑스플로 85대회를 통해 민족 복음화의 꿈을 펼쳐나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 CCC는 북한에 저점소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고 황해북도 봉상군 은정리에 32만 평 규모의 CCC 은정 저점소 목장을 준공하는 등 북한 선교에도 관심을 쏟았습니다. 현재는 전국 45개 지구 286개 캠퍼스에 393명의 간사와 15,000여 명의 학생들이 선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CCC는 대학생의 1%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자는 목표 아래 앞으로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 사역에도 관심을 갖는 등 사역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C의 찬란한 역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00년대 들어 창립자 김중곤 목사가 사위 박성민 목사에게 한국 CCC 대표직을 넘기면서 세습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또 김중곤 목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9년 제2회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해 5.16을 군사혁명이라 규정하고 전두환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1980년 국가조찬 기도회에도 참석했습니다. CCC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드린 예배는 CCC의 공과 과를 걸음삼아 캠퍼스 선교와 민족 복음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의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CCC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사역은 캠퍼스와 민족 그리고 세계 복음화라며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모두 힘을 합해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이 또는 한 사람만 꿈을 꾸면 그것은 망상이고 몽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꾸는 꿈은 우리 앞에 이루어질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CCC는 60주년을 넘어 앞으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집담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으로 서울시에서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한 가운데 카페를 운영하는 많은 교회들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교인 대상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캠페인을 벌이고 교회 카페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해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반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시면서 아파하는 지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좀 동참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회용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아예 일회용을 안 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교회를 주제로 열린 집담회에서는 실천적 노력과 실천의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교회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빨대입니다. 네, 빨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도 대안을 찾고는 있거든요. 종이 빨대라든지 썩는 다양한 이런 빨대들이 요즘 나왔다고 저희도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어떤 빨대보다는 확실히 단가는 높아요. 특히 주일처럼 교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일회용품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평일에는 그래도 할 만한데 주일에는 한 500잔 정도가 저희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교회 행사 있을 때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편이고요. 집담회를 마련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측은 참가자들과 플라스틱 사용량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등 개인적 실천을 통한 주변, 교회로의 확산을 다짐했습니다. 또 11월 한 달 동안 교회 카페 30곳을 탐방하며 일회용품 사용 현황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용되고 있는지, 빨대는 아직 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빨대가 사용되고 있는지,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 대안 빨대 몇 가지를 제공해 드릴 거고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서 변화를 권면하게 될 거고요. 국내에서 한 해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수는 257억 개에 달합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해마다 100억 개가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집니다. 하루 5,445톤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22개 장로교단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어제 경기도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제10회 장로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한국 장로교가 기독교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유증현 대표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제10회 장로교의 날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장로교의 날은 200여 개로 분열된 장로교단의 일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개최되었습니다. 설교 메시지를 전한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장로교의 가치와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며 하나된 장로교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교단은 합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장로교가 하나 되어서 그 가치와 정신을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래를 향한 창조적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창조적 도전을 해야 한다며 한국 교회 현실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리고성은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 안에 주님의 종됨을 거부하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의 밖에 있는 여리고성들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인들은 또 민족 복음화와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 진정한 개혁을 위해 신학생과 군선교 등을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발표한 비전 선언문에는 복음 통일과 마을 목회, 세계 선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하여 새 나라를 건립하였듯이 우리 민족도 이제 분단을 끝내고 통일 조국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들은 또 장로교의 정체성을 높이는 한편 한 교단 다체제 형식을 띤 하나된 장로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도 이뤄졌습니다. 목회 분야에는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가, 학술 분야에는 숭실사이버대학교 노영상 박사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가, 문화 분야에서는 박인수 소리연구회 박인수 장로가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으로 선정됐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연합회가 수여하는 세계 종교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연합회는 올해로 설립한 지 34년이 됐으며 그동안 마이클 블룸버그 등 미국 정치인을 비롯해 미국 사회를 빛낸 인물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왔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무엇보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연합회는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해왔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와도 협력해 빈곤과 에이즈 퇴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독 영화 바울이 개봉 5일 만에 전체 박스오피스 6위에 진입했습니다. 영화 바울은 개봉일인 지난달 31일부터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어제를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 4만 3천 명을 넘겼습니다. 한편 영화 바울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과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 즉 교회를 뜻하는 말인 에클레시아의 의미와 쓰임을 세밀하게 연구한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뜻하는 말인 에클레시아의 역사를 살핀 책입니다. 책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 70인 역에 이르기까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문화, 정치, 사회, 경제적 의미와 유산을 찾아갑니다. 또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바울의 선교와 목회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여러 문헌 증거들에 기반해 해석합니다. 저자는 에클레시아의 공적 특성도 강조합니다. 경영 전문가 공병호 박사가 국내에서 활동한 미국인 선교사들을 조명한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에 국내에 들어와 헌신한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그들이 한국의 근대화와 문명화, 선진화에 끼친 영향을 살핍니다. 또 선교사들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남긴 유산과 교훈을 되짚습니다. 성경통독 전문가로 이른바 통박사라 불리는 조병호 목사가 통하는 4부작 시리즈의 신간을 펴냈습니다. 책은 사도가 된 예수의 제자들이 걸었던 30년간의 선교 여정을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 당시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며 온갖 박해를 가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뚫고 승리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가 삶의 의미를 잃은 신앙인들을 격려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책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순간들을 다루며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앙의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책은 뜻하지 않은 일들로 삶의 의미가 무너진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저작권 문제는 교회라고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죠. 부산에서는 교회 내에서 준수해야 할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는 인생 후반을 선교 사역에 헌신하기로 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10기 시니어 선교학교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저작권협회와 CCLI가 주최한 저작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산대학교 법학대학원 계승균 교수가 강사로 나서 교회가 놓치기 쉬운 저작권 문제를 짚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이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또 사회보다 더 낮았던 게 사실인데 저작권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제10기 시니어 선교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시니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학교는 9명의 강사들이 선교 방법과 정체성에 대해 강의합니다. 모든 시니어분들이 정말 이 기간 동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값진 보람된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보람된 삶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부산에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토닥토닥 멘토링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충북노회는 선교와 구제기금 마련을 위한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부산 진구 청소년 문화센터와 고신대학교가 주관하는 토닥토닥 멘토링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활동 멘토링이 청소년 멘티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또 멘토링을 하는 멘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멘토링은 상호 성장이기 때문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충북노회가 선교와 구제기금 마련을 위한 충북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청남교회와 서남교회, 금천교회 등 8개 교회 성가대와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단 등 충북노회 소속 찬양단들이 출연해 은혜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곧 절기상 입동이 다가오죠. 대구 연탄은행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기 위한 연탄 나눔 재개식을 가졌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는 지역사회와 어르신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춘천시민 초청 게이트볼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연탄은행이 재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추위를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 16만 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탄을 배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온전히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제1회 춘천시민 초청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이수영 담임 목사는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